전통적 폭포수 모형을 지난 시간에 설명했는데 개괄적으로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각 과업의 시작 및 완료 일정을 지켜서 프로젝트 납기를 지키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각 과업이 적시에 완료되면은 프로젝트도 그 납기에 맞춰서 완료될 수 있다. 이런 생각으로 이 각 과업들을 미리 정해놓은 시작 시점, 완료 시점에 맞추어서 진행이 되도록 통제합니다. 네, 그래서 퍼트 CPM도 이런 접근법으로 만들어진 프로젝트 관리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방법으로 관리도 하고 개선도 하는데 개선을 이렇게 해서 기대하는 효과가 실제 그 기대만큼 나타나지 않는 그 현실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 과업을, 이 녹색 과업을 이렇게 개선해서 더 빨리 마칠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았는데 B도 마찬가지, C도 마찬가지 한다면 프로젝트가 이만큼 단축이 되겠죠. 현실은 뭐 여러 가지 이유로 그렇게 이 기대만큼 단축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전통적인 폭포수 모형으로 관리를 했는데 납기를 못 맞추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그래서 책임 추궁을 당하면은 또 기간을 더 늘려 잡아서 그 납기를 지키려고 하지만 그래도 납기는 또 안 맞고 그래서 점점 이런 악순환을 계속하게 된다는 거죠. 지난 60년 동안 이 프로트 CPM을 우리가 많이 활용을 했어도 이런 악순환의 고리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못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러한 그 어떤 불합리한 점, 또 이러한 미진한 점을 어떻게 하면은 개선할 것인가? 그러한 이 업그레이드 이슈가 이런 세 개로 요약이 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계획과 실행의 갭을 줄이는 겁니다. 재계획을 방지하고 그래서 네트워크 작성법을 좀 개선을 해보자. 이런 게 이제 첫 번째 이슈고 두 번째는 변동성 대응 능력을 키우는 겁니다. 고객의 요구 사항이나 또는 실제 어떤 과업이 어떤 돌발적으로 변경돼 가지고 어떤 실제 내용하고 다르게 또 더 많은 기간이 소요되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을 때에 어떻게 하면은 그거를 신속하게 민첩하게 대응해서 프로젝트가 제때 끝나도록 할 것인가. 이게 이제 두 번째 이슈였습니다. 세 번째는 자원의 과부하를 방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은 자원을 더 효과적으로 과업에 배정할 것인가. 이제 그게 세 번째 이슈였죠. 그러면 이런 세 가지 이슈들을 우리가 이제 좀 더 업그레이드 시켜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CCPM입니다. Critical Chain Project Management. 그래서 여기서는 변동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업 수행의 어려운 상황,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재계획이 줄어들게 하는 그런 프로젝트 관리 방법을 찾아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 CCPM은 과업의 변동성을 인정하고 반영해서 과업 납기의 준수보다 프로젝트 납기의 준수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러면은 과업 수행의 걸림돌들이 사전에 보고가 되고 또 재계획 수립이 방지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많은 문제들이 저절로 사라질 수 있겠다. 이제 이런 취지로 이 CCPM이 만들어졌는데 CCPM을 설명하기 전에 먼저 이 과업 소요 시간의 추정치를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자원이 또는 작업자가 자기가 담당한 그 과업이 얼마나 걸릴지 그 시간을
한번 추정을 해서 관리자에게 보고를 하는데 사실 그 소요 시간은 이렇게 딱 하나의 수치로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떤 표준 시간이 있는 게 아니죠. 프로젝트는 대부분 처음 해보는 일 또는 기술적 난이도가 높은 일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하나의 시간 수치로 이야기하기보다 어떤 시간의 구간으로 추정을 하기 마련입니다. 근데 또 프로젝트의 특성상 평균치가 그 대표값이 되기가 좀 어려워요. 다시 말해서 소요기간의 분포가 이렇게 빨간 선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0% 정도 가능치, 가능한 그런 시간, 이거를 메디안 값이라고 그러겠죠. 그게 이제 A라고 한다면은 90% 정도의 가능성이 있는 그러한 소요기간은 이제 B가 되는데 A와 B가 상당히 거리가 있습니다. 이게 대칭이 아니라는 거죠. 이 분포의 모습이.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이 B의 값이 A의 2배 정도 된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러한 분포를 우리는 이렇게 오른쪽으로 기울어져 있다, 편향되어 있다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 대표적인 확률 분포 함수를 우리가 베타 분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베타 분포요. 그래서 그러면은 이러한 베타 분포를 갖는 이 과업 소요 시간에 대해서 자원은 관리자에게 어떠한 수치로 이야기를 할 것인가. 이제 그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는데 여러분이라면은 어떤 시간값으로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A일까요? B일까요?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A보다 B를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가능성이 50%인 그러한 기간을 이야기를 해서 그것을 만약에 기간을 못 맞추면은 그 기간 안에 과업을 완료시키지 못하면은 책임 추궁을 당하기가 쉽거든요. 그때 50% 추정치라는 것을 강조하지만은 추정을 할 때 할 수도 있고 못 할 수도 있다. 그것이 반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은 막상 어떤 결과를 놓고 보면은 그 추정치가 가능성이 50%였다는 것은 되게 생각하지 않고 완료하지 못했다는 것만 추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불편함을 미리 피하기 위해서 가능성이 90% 정도인 이러한 추정값, 소요 기간을 관리자한테 제시를 하게 되죠. 근데 이제 사실 또 많은 경우에는 A 기간 안에 이거를 처리할 수도 있는데 안전을 생각해서 이런 여유 기간을 미리 이야기를 해서 B 값을 제시한다는 거죠. 이것이 프로젝트 관리에서 빈번하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방식은 이런 안전 여유 시간을 각 태스크마다 반영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90% 가능성이 있는 그런 소요 시간을 보고하고 그걸로 계획을 해서 프로젝트를 추진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각 과업마다 이런 안전 여유 시간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하얀색 부분을 우리는 안전 여유 시간으로 볼 수도 있는 겁니다. 90% 추정치 중에 한 절반 정도. 아까 우리가 A 값하고 B 값하고의 차이를 B가 A의 2배 정도 된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이 90% 추정치로 계획을 세웠다는 이야기는 이런 정도의 그 안전 여유 시간이 포함이 돼 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런데 이런 안전 여유 시간을 감안해서 계획을 세우더라도 아까와 같은 그런 악순환은 벗어나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죠. 그러면은 아무튼 이제 이러한 상황을 어떻게 우리가 탈피해서 프로젝트 관리를 더 잘할 것인가, 포커스 모형을 어떻게 하면 더 업그레이드 시킬 것인가, 그것이 이제 오늘의 주제입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아이디어는 여기 있는 그림과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각 과업에 들어가 있는 안전 여유 시간을 한데 모아가지고 풀로 사용하자는 것인데, 아까 그 그림에서 여기에 이 안전 여유 시간들을 한데 모으면은 이 녹색을 왼쪽으로 보내고 백색을 오른쪽으로 보내면은 바로 이런 모습이 됩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이 안전 여유 시간을 공통으로 사용하자는 거죠. 공통으로 사용한다는 게 뭐냐? 이 태스크 1을 수행했을 때 이 기간보다 길어지면은 저절로 다음 과업들의 시작 시간과 완료 시간이 늦어지겠죠. 그럼 그 늦어진 만큼 이 하얀색 영역으로 이런 과업들이 밀려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여기서 완료 시간이 늦어져서 이것 때문에 이 뒤쪽으로 이게 밀려날 수도 있고, 또 이것이 늦어져서 뒤쪽으로 밀려날 수도 있고, 뭐 태스크 세 개 중에 어느 것이 늦어지든지 간에 그것은 이렇게 밀려나서 나머지 완료 시점이 이렇게 이제 오른쪽으로 오게 되는데, 그러니까 어느 것이 늦어지더라도 이 기간을 지키는 데는 지장이 없다. 이제 그런 뜻의 이야기입니다. 이 한데 모아서 풀을 사용하자는 이야기가. 그러면은 그렇게 하면은 이 풀의 모든 기간을 다 사용하지 않고 이것보다는 더 짧은 여유 시간만 사용하고 이거를 마칠 수가 있게 될 것이다 하는 그런 하나의 기대죠. 자, 이러한 기대는 우리가 이 릴레이 런너 방식으로 이런 과업들을 수행하면은 가능해집니다. 이게 뭡니까? 이어달리기, 바톤 터치 방식이죠. 네, 달리기를 할 때 바톤을 건네주면은 곧바로 출발을 합니다. 이 후행 주자는 이 바톤을 받기 위해서 여기서 준비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듯이 과업별로 예정 시작 시점과 완료 시점은 정해두지 않고 일단 첫 번째 과업을 출발만 시킵니다. 그러면은 그게 완료되면은 그 다음 두 번째 과업을 곧바로 시작을 하고, 시작하면은 중단 없이 빠르게 진행합니다. 그리고 또 완료되면은 즉시 보고를 하는 거죠. 예, 이런 방식이죠. 그리고 자원을 사전에 준비시킨다. 그러면은 이렇게 진행이 될 수 있겠다 하는 거죠. 이 과업이 끝나면은 곧바로 늦어지더라도 늦어진 만큼 시간을 쓰다가 이 과업들이 시작 시간이 늦어지더라도 이쪽에 밀려나더라도 여기에 안전 여유 시간에 풀이 있기 때문에 끝나는 시간이 이거보다는 늦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전통적인 방법에서는 이만큼의 기간을 잡아놨는데 여기서는 이어달기 방식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이어달기 방식을 하면은 이렇게 좀 더 빠른 시간에 프로젝트가 끝날 수 있겠다. 그것이 그 전통적인 폭포수 모형의 프로젝트 관리 방법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가장 기본적인 핵심적인 아이디어입니다. 이제 이러한 릴레이 런너 방식을 활용해서 이제 관리 프로세스로 것을 다듬어 놓은 것이 이제 CCPM이고, 그래서 이 CCM 프로세스를 이렇게 한 4단계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맨 먼저 CCM 네트워크를 작성합니다. 이거는 퍼트 네트워크를 좀 수정하는 거죠. 작업 소요 기간을 퍼트 네트워크에 있는 기간의 한 50% 정도의 기간으로 설정을 하고, 또 퍼트 네트워크에 있는 그 결정 경로, 크리티컬 패스라고 그랬죠. 이것 대신에 여기에서는 크리티컬 패스 체인이라는 걸 씁니다. 결정사슬. 이 결정사슬 이야기는 조금 이따 다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버퍼를 설정하고 버퍼 관리로 일정을 관리하는 건데, 자, 이 4단계를 지금부터 또 간단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CCM 네트워크 작성하는 거예요.
자, 이게 만약에 버튼 네트워크라고 합시다. 여기에는 1.1이 30일 걸리고 1.2가 20일 걸린다.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이 2.1 과업과 2.2 과업의 여유 시간이 이만큼 있어요. 지난번에 우리가 결정 경로를 계산하면서 나타났던 그런 그 총 안전 시간이죠. 이게 이제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때 시작해도 되고 또 좀 늦게 시작해서 이 안에만 끝내면 될 수 있는, 그래서 약간 시작과 완료 시점에 여유가 있는 이제 그런 과업들입니다. 근데 이거를 CCPM 네트워크로 바꾸면은 여기에 있는 소요 기간의 한 절반 정도를 가지고 이 다이아그램을 그리고 네트워크를 그리고 여기에 있는 과업들을 이 끝점을 여기다 맞춥니다. 그래서 시작 시간을 여기에다가 두는 거죠. 그래서 각 과업의 시작 시점을 가능한 늦은 시점으로 맞추는 거죠. 과업 소요 기간은 50% 기간을 하고 이 절반으로 하고 과업의 시작 시점은 가능한 늦은 시점으로 맞추는 것. 이것이 CCPM 네트워크입니다. 왜 가능한 늦은 시점으로 맞추느냐? 그건 그 나름대로의 이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건 또 조금 이따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결정 사슬을 여기서 찾는데 먼저 자원 경합을 해소한 다음에 이 결정 사슬을 찾아갑니다. 자, 여기에 지금 포트 네트워크가 있는데 지금 이 굵은 테두리로 있는 것이 결정 경로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것이 이제 비결정 경로죠. 그러면은 이 모습을 봤을 때에 1.2와 2.2를 녹색 자원이 모두 지금 수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네트워크에서는 사실 이게 현실적으로는 실행될 수 없는 계획이에요. 왜냐하면 이 녹색 자원이 이 두 개의 과업을 동시에 수행을 하도록 되어 있는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불가능한 계획입니다. 그러면은 이거를 동시에 수행하지 않도록, 다시 말해서 자원 경합을 해소하고 이 경합이 없도록 자원을 평준화 해줘야 될 필요가 있고, 그것이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1.1을 먼저 한 다음에 2.1을 한다. 물론 2.1을 먼저 하고 1.1을 나중에 할 수도 있죠. 이제 그렇게 해놓은 것이 이 크리티컬 체인 결정 사슬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결정 경로라고 한다면 이것은 결정 사슬입니다. 경로라는 이야기는 과업의 수행 순서를 쭉 따라가면서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가는 것을 우리가 경로, 패스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는 과업의 수행 순서가 1.1, 1.1, 3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계속 이어서 따라가지 못하고 이게 끊어졌어요. 그 대신 그 사이에 또 이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경로라는 말 대신에 체인이란 말을 쓰죠. 사슬이란 말을 쓰죠. 그래서 이것이 결정 사슬입니다. 아무튼 CCPM은 이 결정 사슬을 구하고 이 결정 사슬을 중심으로 결정 사슬에 어떤 초점을 맞추어서 관리하는 그런 프로젝트 관리 방식. 그래서 크리티컬 체인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CCPM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결정 사슬을 찾을 때 우리가 과업들의 가능한 늦은 시간을 기준으로 네트워크를 작성한다 그랬어요. 가능한 늦은 시간. 그렇게 할수록 재고가 감소하고 중요한 작업에 집중하기 쉽고 정보 축적에 의한 시행착오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거를 시작점을 이렇게 하지 않고 가능한 늦은 시점으로 하는데, 그렇게 하더라도 이 프로젝트 완료 기간, 완료 납기를 맞출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이 있다는 거죠.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굳이 미리 작업을 시작하지 않고 딱히 필요할 때에 시작을 해서 필요할 때에 마치도록 한다. 그것이 바로 이러한 이점이 있다 하는 내용이 됩니다. 자, 그래서 결정 사슬을 찾은 다음에 우리는 이렇게 버퍼를 설정합니다. 버퍼는 세 가지가 있어요. 자, 프로젝트 버퍼, 공급 버퍼, 자원 버퍼인데 이 다이어그램에서 이 프로젝트 버퍼가 여기에 들어가 있고
공급 버퍼가 여기에 있고 자원 버퍼가 여기에 지금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사실 이것이 이제 포트 네트워크에서 자원 경합을 해소해 가지고 결정 경로를 찾아둔 건데, 이게 이제 이렇게 굵은 테두리로 되어 있죠. 여기에 이런 버퍼를 삽입해 두는 것, 이것이 이제 사실은 CCPM 네트워크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CCPM 네트워크는 이 크리티컬 체인을 찾고 버퍼를 삽입해 둔 것, 이거를 CCPM 네트워크라고 말하죠. 자, 그러면은 이 프로젝트 버퍼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아까 우리가 그 안전 여유 시간을 한데 모아서 풀로 사용하도록 만들어 놓은 것, 그게 바로 이 프로젝트 버퍼입니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 버퍼는 프로젝트 납기를 보호할 목적으로 이 결정사슬 맨 뒤에 설치하는 거고요. 결정사슬의 안전 여유 시간의 합에 비례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그 안전 여유 시간을 합해둔 그것의 일부를 이 프로젝트 버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은 한 그 안전 여유 시간 총 합의 한 절반 정도를 쓰는데 꼭 굳이 절반은 아니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 프로젝트 형편에 따라서 결정해 두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급 버퍼가 있는데, 이거는 결정사슬을 보호할 목적으로 결정사슬과 합류하는 곳에 설치합니다. 바로 이것이 결정사슬인데, 결정사슬은 아닌 그러한 과업들이 결정사슬하고 만나는 그러한 지점에 이 공급 버퍼를 설치해 두면은 이것이 설령 늦어지더라도 이것 때문에 이 결정사슬이 늦어지는 일, 그것을 이제 방지하기 위한 거죠. 네, 그게 이제 공급 버퍼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원 버퍼는 이런 시간의 개념은 아니고, 프로젝트 버퍼와 피딩 버퍼는 여유 시간을 이렇게 삽입해 놓은 거거든요. 어떤 완충 기간인데, 이 자원 버퍼는 그런 시간은 아니고 자원을 미리 준비해 두기 위한 하나의 신호입니다. 그래서 이때에 녹색 자원이 과업을 수행해야 되니 녹색 자원에게 미리서 이 과업을 수행할 준비를 하라고 신호를 보내는 것, 그것을 우리는 이 자원 버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프로젝트 버퍼와 공급 버퍼와 자원 버퍼 이 세 가지를 사용을 해서 이제 버퍼 관리를 하게 되는데, 사실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프로젝트 버퍼입니다. 프로젝트 버퍼를 모니터링하면서 상태를 살펴보면서 프로젝트의 진행 상황을 파악을 하고 또 통제하고, 그래서 납기를 맞춰가려는 그런 활동입니다. 자, 이거는 이런 녹색, 황색, 적색의 어떤 신호등으로 이런 그 프로젝트의 진행 상태를 표시하는데, 마치 어떤 교통 신호등의 모습과 같죠. 색깔이. 그래서 색상으로 표시하면서 녹색이면은 문제가 없다. 만약에 이런 황색이면은 주시하고 있다가 혹시 어떤 상황이 안 좋게 될지 좀 주목하고 있어라 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적색의 경우는 이대로 가다가는 프로젝트에 납기를 맞추기 어려우니 어떤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신호등이죠. 이 신호등의 색상은 이 버퍼 소비량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만약 버퍼 소비량이 이만큼이다 한다면은 이거는 이제 황색이 되겠죠. 자, 그러면은 버퍼 소비량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 이 버퍼 소비량을 우리가 알아보고 거기에 맞춰서 이런 신호등의 색상을 정하고 이 신호등 색상에 의해서 프로젝트를 관리를 해나가는 것, 그것을 우리는 버퍼 관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버퍼 소비량, 이거를 이제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이 그림 익숙하지요? 이게 CCPM 네트워크이고 이것이 프로젝트 버퍼, 그리고 이것이 피딩 버퍼입니다. 공급 버퍼죠. 프로젝트 버퍼. 그래서 이 프로젝트 버퍼를 3등분해서 녹색, 황색, 적색으로 구간을 나눠놨습니다. 그 다음에 피딩 버퍼도 녹색, 황색, 적색으로 이 구간을 나타났습니다. 이 버퍼는 그 여유 시간으로 우리가 삽입해 놓은 기간입니다.
자, 그랬을 때 지금 이것이 결정사슬, 크리티컬 체인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 네트워크를 따라서 우리가 프로젝트를 수행을 하고 관리를 하는데, 자, 이 과업을 수행을 했는데 지금 이만큼 수행이 됐습니다. 이 회색으로 표시된 양만큼 수행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그때가 지금 현재 시점으로 이 점선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점선의 현재 시점에서 이 뭡니까? 분홍색입니까? 이 분홍색 과업을 이 회색만큼 완료했어요. 그럼 아직도 해야 될 일이 이만큼 남아있다는 거죠. 이만큼. 여러분, 이만큼 남아있어요. 자, 그래서 자, 여러분 지금 이만큼이 남아있습니다. 이만큼. 그러면은 이만큼의 양이 지금 이거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이만큼의 양이 남아있는데 이 시점에서 이 점선의 시점에서 이만큼의 과업을 더 해야 돼요. 이만큼의 기간이 더 필요합니다. 그러면은 이 주황색의 과업은 이때 끝난다는 거죠. 이때 끝날 것으로 예상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있는 녹색 과업은 또 이만큼 늦어지겠죠. 그래서 이만큼 늦어질 겁니다. 그게 지금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또 이 녹색 과업은 이때 시작을 하니까 또 이만큼 늦어질 겁니다. 이 녹색 과업이 늦어져서 이제 이때쯤이나 끝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또 이 빨간색 과업은 이때쯤 끝나게 되겠죠. 그렇게 예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 과업이 계획이라는 게 사실 50% 확률치가 있는 기간으로 해놓은 이 기간이죠. 아무튼 이 기간을 맞추지는 못하고 이만큼 더 시간을 써서 이때쯤 끝날 거다 예상을 했는데, 그래서 이 완료 예정 기간보다 50% 추정치 기간보다 이만큼이 더 길어졌어요. 그만큼이 밀려서 이만큼 밀린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만큼이 밀린다는 거. 자,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이 프로젝트 버퍼의 침투량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프로젝트의 침투량, 소비량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아까 말했던 이 프로젝트 버퍼의 소비량입니다. 자, 그러면은 바로 이것이 버퍼 소비량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이 버퍼 소비량을 이제 이렇게 한번 표현을 해봤습니다. 아까 그 그림하고 똑같은데 여기에 이 까만색으로 이렇게 표시가 됐어요. 이렇게. 이게 버퍼 소비량 또는 침투량, 침투했다는 이야기죠. 영어로 penetration인데. 그래서 여기에 의해서 이 소비량, 침투량에 의해서 신호등이 생깁니다. 여기서 신호등은 어떤 색일까요? 녹색입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 프로젝트가 수행된 결과 신호등이 녹색으로 나타납니다. 녹색은 뜻은 뭐냐?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아직은 특별한 사정이 없고 여유 있게 진행이 되고 있다. 뭐 그런 뜻이에요. 여기서 이 과업을 이 기간에 맞추지 못했지만은 이거는 여유 있게 지금 진행되고 있다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이 녹색의 신호등입니다. 자, 여러분 이해했습니까? 자, 그러면은 이 결정사슬의 과업들이 지연이 되면은 바로 이 프로젝트 버퍼가 침투가 됩니다. 프로젝트 버퍼가 침투가 되고 이 프로젝트 버퍼가 다 소비돼 버렸어요. 소진됐어요. 프로젝트가 맞춰지지 않는데 이 침투량이 여기까지 와버렸어요. 그러면은 이것은
프로젝트 납기가 지연이 되고 있다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게 이제 버퍼 관리에 의한 신호등의 의미입니다. 자, 여기에 이제 이 버퍼 관리의 예제, 다시 말해서 버퍼 소비량과 이 프로젝트 버퍼의 그 소비량, 이런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시점이 이쪽 4일입니다. 현재 시점입니다. 근데 이때까지의 진도를 봤더니 A라는 과업은 앞으로 3일을 더 작업을 수행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이때인데 4일짜리 일인데 아직도 해야 될 일이 3일분이 남아있다, 그런 뜻이죠. 또 D는 이때 시점에서, 요 D입니다. 3일을 더 해야 되겠다, 그런 이야기예요. 근데 지금 이 네트워크에서, CCPM 네트워크에서 크리티컬 체인의 길이는 15일입니다. 지금 요 2일짜리 과업은 4일까지 해서 다 마쳤습니다. 여기에 2일, 3일, 5일 해서 10일이고, 또 여기에 3일, 2일 있어서 여기까지가 15일입니다. 15일이 이 결정 사슬의 기록지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지금 만약에 현재 4일에 이런 상황이 된다면은 프로젝트 버퍼는 어떻게 침투가 될까요? 자, A가 이렇게 늦어지고 D도 늦어지고 이만큼 피딩 버퍼를, 공급 버퍼를 침투했고, 이게 이렇게 늦어져서 이것 때문에 이렇게 프로젝트 버퍼가 2일 소비되게 됩니다. 그러면은 결정 경로 15일의 기록지, 15일 중 현재 결정 경로에 있는 과업 2일짜리가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크리티컬 체인의 진척률은 15분의 2다. 이렇게 진도 보고를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리고 이때의 프로젝트 신호등의 색상은 녹색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은 이때쯤에 이 프로젝트 전체에 대한 평가는 뭐 이대로 가면은 이 정도의 납기는 지킬 수 있겠구나. 이제 그렇게 판단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이런 것들을 이런 시간이 쭉 경과하면서 이런 색상을 이제 모니터링을 해가는 것을 우리가 동적 버퍼 관리라고 합니다. 이 X축이 이제 프로젝트를 시작해서 크리티컬 체인의 길이, 그 다음에 프로젝트 버퍼의 길이를 합친 이 납기를 나타내고요. 이 X축이. Y축은 이 프로젝트 버퍼의 소비량 또는 잔량을 나타냅니다. 잔량은 이 전체 프로젝트 버퍼에서 소비량을 뺀 건데,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소비량을 이야기했는데 여기서는 지금 Y축을 잔량으로 표시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잔량은 점점 줄어들겠죠. 소비량은 점점 늘어나고, 여기는 지금 이제 잔량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간이 경과하면서 계속 이런 점을 찍어가는 것, 이거를 동적 버퍼 관리라고 하고, 이렇게 할 때에 이렇게 색상을 미리 칠해 놓으면은 여기에 찍히는 점에 의해서 그 프로젝트의 신호등이 결정이 됩니다. 여기에 점이 찍혔다 그러면 이거는 녹색이고, 여기에 점이 찍혔다 그러면 황색이죠. 그러면 여기에 점이 찍혔다 그러면은 이제 이거는 적색이니까, 이때쯤 이렇게 점이 찍혔다는 이야기는 현재 상태에서 이대로 가다가는 프로젝트 납기를 지킬 수 없겠다 하는 것을 나타내주는 이제 그러한 시그널이 되겠죠. 신호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버퍼 관리를 해나가면은 프로젝트 납기를 지킬 수 있는 진도 관리가 무척 이제 수월하고 또 효과적으로 수행이 되게 됩니다. 이 그림은 이제 다시 또 이 버퍼 소비량을 Y축으로 해가지고 그려놓은 그림인데, 이거는 어떤 하나의 프로젝트의 버퍼 관리 차트입니다. 그것도 이제 동적 버퍼 관리 차트가 되겠죠. 이렇게 점들이 찍혀갔습니다. 근데 이거는 여러 프로젝트를 하나의 이 차트에 표시해 놓은 겁니다. 현재 시점에서 이 프로젝트의 신호등을 이렇게 표시해 주는 이 위치죠. 그래서 녹색의 위치에 있는 그러한 프로젝트, 황색에 있는 프로젝트, 적색에 있는 프로젝트. 그러면은 경영자라면, 사장이라면 다른 프로젝트는
관여하지 않고 일단은 이 녹색 프로젝트 YWY라는 프로젝트를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또 도와주고 그렇게 해서 모두가 다 녹색 혹은 황색으로 올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하겠죠. 그러면은 모든 프로젝트의 납기를 지킬 수 있다. 이렇게 관리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버퍼 관리를 통해서 프로젝트 진행 상태를 쉽게 알 수 있고 과업의 작업 우선순위를 정해 줄 수 있고 심각한 문제 발생을 사전에 차단할 수도 있고 문제 해결에 협력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적색 신호등을 보면 어떤 상태가 되겠죠. 이런 것들이. 자, 그래서 CCPM은 처음 시작 과업의 일정만 유효하고 그 외에는 모두 참고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릴레이 런너 방식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도 충분합니다. 그 다음에 가능한 늦은 시간 기준으로 작성을 한다. 그만큼 자신감이 있다는 거죠. 늦게 시작하더라도 프로젝트가 늦어지지 않을 거라는 또 그것을 지킬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결정사슬 진행에 노력을 집중합니다. 그래서 이거 버퍼 관리를 하면은 우리는 이런 일들을 더 수월하게 수행할 수 있고 또 비결정사슬의 과업은 결정사슬이 지연되지 않도록 지원을 하고 일감이 없으면 그냥 쉬어도 괜찮은 겁니다. 그래서 굳이 그것을 거기에 관심을 두고 통제하거나 독촉할 필요가 없는 거죠. 지난번에 이 프로젝트 관리 프로세스의 내용을 여러 가지로 설명을 했는데 대략 보면은 한 9가지 정도의 프로젝트 관리 영역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통합 관리를 빼더라도 한 9가지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은 프로젝트 범위 관리, 일정 관리, 프로젝트 원가 관리, 품질 관리, 자원 관리, 의사소통 관리, 리스크 관리 이런 식으로 되는데 또 이러한 내용들을 이러한 그 프로세스 단계에 따라서 해야 될 일들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죠. 여러 가지 해야 될 일들이 많은데 이러한 일들을 모두 다 잘하는 것은 사실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모든 것을 다 잘한다는 것은 어느 것이나 다 어렵고 어떤 경우에는 모든 것을 다 잘한다는 이야기는 잘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말하고도 또 같을 수도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극복하는 방법은 어떤 그 초점을 이 중에 몇 군데에 맞춰서 조금 집중해서 관심을 두면은 아주 핵심이 되는 것에만 관심을 두면은 다른 일들이 수월해지거나 또 저절로 수행될 수 있는 그런 방식을 취하는 것이 매우 유익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CCPM은 이 중에서 자원관리, 위험관리, 일정관리 이 세 영역에 세 가지 주제에 관심을 집중해서 프로젝트를 관리를 하자는 거죠. 그러면은 나머지 해야 될 일들은 훨씬 더 수월해질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또 그렇게 이제 할 수 있도록 방법들을 고안을 해 놓은 것이 CCPM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에게 CCPM을 간단하게 소개했습니다. 물론 CCPM의 내용이 오늘 설명한 것만큼 또 단순한 것은 아닙니다. 더 자세히 알고 싶은 사람은 내가 지난번에 소개했던 이익을 창출하는 프로젝트 관리 핸드북 그 책 내가 조금 이렇게 정리를 했던 책입니다. 그 책을 여러분이 참조하면 되겠습니다.